안녕하세요. 머니버그입니다. 머니버그 게시판 돕기 버전 2.2에 대한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드리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시판 돕기 판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안내인데요. 구매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치 횟수는 1회입니다. 그리고 설치 진행은 개발자 저 강준모 머니버그가 직접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설치 진행은 입금하시면 이제 아래의 설치 환경 이 부분 있죠. 설치 환경 웹 호스팅 하나 신청하신 후에 저희 때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따로 소스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설치 환경 돼 있는데, 일단 추천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시판 등록기 같은 경우는 카페24를 추천합니다. 뭐 카페24에 호스팅 하신다고 해서 이 개발한 저 머니버그에 테 커미션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카페24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개인 서버가 아니신 이상은 호스팅을 이용할 경우 많은 호스팅들에 설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카페24가 가장 안정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 메모리 설정이 그 서버 내 메모리 기본 설정 잡아놓은 게 가장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축에 들어갑니다. 이제 신청하실 때는 하시는 이제 사양 보면 웹 호스팅 메뉴 클릭하시고 10기가 광 호스팅의 절약형 가장 싼 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요 근래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PHP 5.5 버전으로 체크를 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PHP 7로 카페24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버전이 아마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PHP 5.5로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자동 설치에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스팸 필터 미사용에 체크하시고 구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 호스팅 비용은 1년에 1,400원입니다. 이거 1년 비용입니다. 1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등록기 저작권에 관련해서 잠깐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이 게시판 등록기 솔루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 강준모 머니버그 외에는 불법 복제 판매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루션의 질과 구매 고객들을 위해서 벤더 그러니까 제3자 판매,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를 두지 않고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제가 직접 하고 판매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판매하는 경우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닌 제3자에게 구매하시게 되면 판매한 사람과 똑같이 저작권 위반죄가 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솔루션의 패치가 있을 시 지원받지 못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같은 버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패치가 나오면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용하시다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보려고 해도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연락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어도 문의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구매하고 저희다가 문의하시다가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작권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뭐 초범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적으로 유죄 판결 받습니다. 저작권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매했다는 사실이나 판매했다는 사실만 명확해지면은
예,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위임받고 불법으로 무단 복제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구매 비용 좀 깎아준다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좋게 좋게 봐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근래 점점 너무 힘들어서 예, 제가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드네요. 예, 그래서 예, 안내 말씀 드린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관심이랑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시판 등록기 검색사별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게시판 등록기가 이제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다가 등록한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게시판 등록기가 이제 이를 이용해서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사이트에다가 노출시키면 무조건 예, 노출돼서 그거 갖고 마케팅 효과 보는 거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랑 보통 하시는 게 웹문서 마케팅을 할 경우 이제 네이버랑 구글은 서로 달라요. 예. 구글 그 다음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트윗 안 나오고 그래서 번외로 치기 때문에 제 설명을 따라 안 드립니다. 근데 네이버랑 구글은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비용 주고 구매하시면은 작은 병도 아닌데 당연히 하셔서 투자하신 비용보다 훨씬 큰 효과 얻으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전에 동영상이 없었는데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1번 네이버가 타겟인 경우, 일단은 네이버를 타겟으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게시판들의 글을 쓰셔야 됩니다. 예. 네이버에 노출되는 게시판, 노출이 안 되는 게시판인데 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쓰시는 게시판 그 사이트가 구글에서 노출 제외가 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백날 써도 노출 안 됩니다. 그럼 전혀 효과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게시판인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노출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게시판 등록기로 많은 게시판에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문서를 이제 직접 작성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게시판 등록기는 사람들이 노출된 글을 클릭하면은 들어와서 그 게시물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시는 내용 자체를 게시판 등록기로 많은 게시판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구글이 타겟일 경우, 예, 이건 좀 틀립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구글에 노출이 되는 게시판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다르게 마케팅을 위해 내용을 올리는 방식보다 여기서 이제 내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보여준다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보다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문서를 상위로 올리는 백링크 작업을 위한 게시물 등록이 주요합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 없는, 지금 내 문서가 노출되어 있는데 구글에 그 문서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한 예를 들어 10페이지에 노출이 돼요. 아니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분명히 노출은 됐는데. 그럴 경우에 그 문서를 해당 키워드에 1페이지까지 올리는 상위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구글에서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하셔야 예, 타겟으로 진행하시는 검색사에 맞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예, 질문 주시면은 예, 제가 뭐 더 백링크 작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환경 설정에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제가 설치해 드린 후에 예, 보시면 이렇게 내가 설치한 도메인을 예, 그러니까 뭐 웹호스팅이든 간에
안에 이제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틀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번호 틀렸다고.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이제 화면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 메뉴가 있죠.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환경 설정에 보시면 총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은 아까 이제 처음에 로그인 하시는 그 비밀번호를 첫 세팅됐을 때는 제가 뭐 예를 들어 1, 2, 3, 4 등 1111이거든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알려드립니다. 그걸로 로그인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분이 내가 직접 쓸 비밀번호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회원 등록 정보는 뭐냐면 비회원으로 글 쓸 때 기본으로 들어갈 정보 비밀번호랑 홈페이지 정보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맞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 홈페이지도 뭐 기본으로 test.co.kr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 부분도 뭐 자기한테 맞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수집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급 방법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서 이제 설치하는 그 이제 API 키로 발급받는 방법을 녹화해 놨습니다. 녹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받은 키를 넣으시면 되고, 중복문서 방지 문장 적용이란 건 뭐냐면 이제 게시판 등록기가 등록이 될 때 넣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내가 넣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집한 컨텐츠를 넣게 되거나 그걸 그대로 등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여기 이제 뷰 영역 이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서가 매번 이제 똑같은 내용들을 올리시면 유사 문서나 중복 문서 걸릴 수 있으니까 중복 문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방지 문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히든 영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봐도 이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밑으로는 이제 백링크 영역이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갈 거를 요 중복 문서 방지 문장을 이 영어를 사용하느냐 안 하냐, 이제 보통은 다 그냥 쓰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2 신규 이제 패치하면서 이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게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2.2 버전 되면서 패치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패치된 부분 설명 조금 더 드리면 그누보드 5에서 5.2.x 이상 버전에서 자동 글 등록이 안 되는 게 막았습니다. 그거를 패치했습니다. 패치해서 등록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누보드 회원으로 글 등록이 가능한 게시판이나, 그러니까 회원으로는 글 등록이 가능한데 쿠키 생성 오류로 작성이 안 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으로 글 쓸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글 등록 가능하도록 이제 패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제 구매자분들의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내가 글을 써야 될 영역이나 그런데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때 구매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뭐 1, 20만원 깎아준다고 해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류 관리. 가장 기본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 관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생성을 할 수 있고,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사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분류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안 써도 상관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기능인데, 이 분류 작업은 일단은 컨텐츠 수집기에서 수집한 컨텐츠들을 분류별로 뭐 나눌 수 있고요. 나눌 때 이제 여기 있는 분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등록할 때, 등록을 할 때 이제 이 컨텐츠 수집기에서 분류명을 나눠 놨으면 분류한 거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서 또 그 글만 불러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삭제 누르시면 삭제되고요. 뭐 여기서 이거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은 컨텐츠 수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수집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해당 사이트들에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파싱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과 해당 게시판들로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쓰레빠에서 연애빠라는 거를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내에 액박 이미지, X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을 제외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저 액박 이미지가 자기 사이트에 노출시켜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이 완료되면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클릭하시면 게시판 수집 게시물 관리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집한 내용이 쭉 보이세요. 보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른 게시판에 쓰거나 하는 거 아닐까, 이것은 삭제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거를 한 개씩 삭제하기 힘들 때는 뭐 전체 체크해서 필요한 것들만 남기시고 뭐 선택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동안 수집한 걸 한꺼번에 삭제를 하겠다, 그때는 전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컨텐츠를 한번 확인하려면은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라고 있잖아요. 다 1페이지, 1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만큼 페이지부터 수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이면 1페이지에서만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페이지면은 1페이지, 2페이지까지 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페이지 돼 있으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에 있는 컨텐츠들을 수집해 오는 겁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수집하겠죠. 그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필요하시면 하셔야죠. 그래서 컨텐츠 수집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분류에 대해서, 여기 수집 분류 일괄 적용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감동이다 하면 감동으로 바뀌었죠. 가장 포인트는 체크된 것만 바뀝니다. 여기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체크를 안 한 거죠. 여기 미분류 한번 체크하고, 이거는 연예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집 분류를 변경하실 때는 하고, 이거는 이제 수집 분류별로 소팅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거끼리만 이제 내가 감동에서 감동만 나오고 연애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직접 등록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등록 컨텐츠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출된 문서를 보여주는 식의 마케팅 기법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광고의 내용을. 등록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링크 구분은 뭐 여러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직접 등록 에디터를 이용해서 콘텐츠 등록, 에디터라는 게 지금 보이시는 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요번에 내가 직접 작성하는 거고, 페이지 인클루드는 직접 만든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좀 개발자 분들이실 경우에는 응용이 가능하신데, 일반 분들은 응용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직접 그냥 여기다 내역을 작성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해 인사이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새해 인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넣고 싶은 키워드, 이 키워드는 여기 게시판 등록에서 실제로 글을 쓸 때 제목이 여기 들어와서 치환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목이 개구리라 그러면 글을 쓸 때마다 여기에 개구리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구리라고 쓰면 너구리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 기능입니다. 해서 광고 콘텐츠 건드리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수정하고 싶은 데서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게시판 관리입니다. 게시판 관리는 이제 게시판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개별 등록을 지원하고요, 일괄 등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개별 등록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늘보드 뽀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언어셋은 EUCK이냐 UTF-8이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회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계속 입력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은 똑같이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아닐 땐 취소 누르면 이렇게 등록되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목록을 일괄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넣을 게시판들을 이 위에 보시는 이 양식대로, 이 게시판 등록하는 양식대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캐릭터셋은 UTF-8일 경우에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자료에 다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 UTF-8이고 여기 보면 EUC라고 적혀 있는 거는 EUCKR입니다. 그래서 요 양식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카테고리는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없으면 비회원으로 글 쓴 거겠죠. 그 다음에 따로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게시판에 뭐 분류가 특별히 해놓은 게 없을 경우에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올리는 게시판들에 이제 선택해서 일괄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로보드까지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시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문이. 보시면 그누보드는 보드.php 물음표 bo 언더바 테이블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그누보드 주소 체계입니다. 그누보드 4하고 5는 주소 체계 같습니다. 그래서 4하고 5하고 구분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제로보드 4 같은 경우는 zboard.php 물음표 id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로보드 XE는 index.php 물음표 mid는 또는 이제 물음표 mid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보면은 저게 그누보드인지 제로보드 4인지 제로보드 X인지 바로 구분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누보드 4하고 5를 구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소스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게시판에 들어가서
예,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 그누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G4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G4라고 되어 G4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그누보드 4입니다. 그래서 그누보드 한번 5로 볼까요? 예, 5로 오시면은 그누보드 5는 G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써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 보기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시다 보면은 스타일만 봐도 그냥 굳이 소스 보기 안 해도 아 저기 그누보드 4다 5다 조금씩 이제 바로 그냥 보시면 아시게 되는, 근데 초반에 모르시니까 예 그누보드 4인지 5인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셋 EUCK이냐 UTF-8이냐 이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캐릭터 셋이라는 데 적혀 있습니다. EUCKR이라고. 이게 언어셋이 적혀 있는 거죠. UTF-8 같은 경우는 여기 당연히 캐릭터 셋에 UTF-8로 되어 있죠. 예. 바로 이제 소스 보기 하시면은 이게 구분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리 있는 게 그누보드 5는 다 UTF-8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제 이게 또 적어 드려야지 예 제가 그냥 저는 아니까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누보드는 EUCKR하고 UTF-8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누보드 5는 무조건 UTF-8입니다. 그리고 제로보드 4는 대부분 다 EUCKR이에요. 근데 정말 드물게 UTF-8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로보드 4라는 솔루션은 원래 UTF-8로만 나왔습니다. 아, EUCKR로만 잘못되면 예, KR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발자나 이제 제작자가 인위적으로 다 UTF-8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제로보드 4는 대부분 다 EUCKR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혹시 이제 등록된 거를 확인해 봤더니 글자가 깨졌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보셔서 확인하셔서 UTF-8이면 UTF-8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보드 XE는 예, 당연히 UTF-8입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는 다 기본 언에서 UTF-8로만 나옵니다. 예, 솔루션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누보드 5를 EUCKR 없냐? 없다고 뭐 어느 정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이거 그누보드 4 같은 경우는 원래 솔루션을 제공할 때부터 EUCKR 버전이 있고 UTF-8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설치하는 때도 어느 set이 바뀌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UTF-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굳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게시판을 등록해 놨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게시판을 등록해 봐야겠죠. 네, 보시면 이제 뭐 게시판 그룹이 있고 게시판 구분이 있고 뭐 등록 대기 시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시판 그룹 예, 요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 보시면 게시판 그룹을 여기서 아까 이제 분류 관리에서 만들었던 거별로 또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다 안 쓰고요. 근데 뭐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그룹이란 거는 그룹 전체면 당연히 게시판 관리에 등록된 모든 게시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이다 했으면 게시판 관리에 감동으로 지정해 놓은 게시판이 있으면 그 게시판만 그룹이 감동인 것만 불러와서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구분은 뭐 그누보드 4, 그누보드 5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보통은 다 구분 전체로 씁니다. 전체를 쓰니까. 그 다음에 글 등록 대기 시간이란 건 첫 번째 게시판에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쓰고 그 다음 게시판에 글을 쓰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예. 뭐 1초로 해도 글은 써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짧으면은 빨리는 쓰겠지만 빨리 그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게시판 등록기는 어쨌거나 인위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에 재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서버 내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방화벽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파일 자체에 권한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파일에 권한이 없어서 거기다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브라우저 상으로 접속하면 글을 써지는데 예, 생성기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직접 들어도 글 쓰시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거 만약의 경우 뭐 이 텀이 뭐 일단 5초로 해놓고 저도 보통 5초로 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초, 30초 시간이 솔직히 더 길어질수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시판 목록이 적으실수록 등록 시간은 길어야 돼요. 게시판이 몇 개 안 되는데 짧은 시간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써지기는 하는데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써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같은 게시판에 계속 접근해서 글 쓰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게시판 리스트가 많으면 얘기가 좀 틀려지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컨텐츠 선택 방식인데 수집 컨텐츠는 아까 컨텐츠 수집해서 수집기에서 수집한 그 수집하는 것을 쓰는 글의 내용으로 삼는 겁니다. 보통은 구글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예, 제가 이제 마케팅 타겟을 정할 때 백링크라고 해서 문의 순서 상위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수집 컨텐츠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제목 직접 첨부 방식이 아까 직접 등록 컨텐츠라고 해서 등록했던 내용이 있죠. 예,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집 컨텐츠 예, 하고 제목 등록 예, 제가 글을 쓸 거에 대한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내용은 작성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제 직접 등록 콘텐츠에다가 근데 나는 여기에 미리 작성해 놓은 문서를 안 쓰고 직접 작성할 거다. 그럼 여기다 다시 작성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등록 콘텐츠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서 쓸 거다. 그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아까 등록하셨던 걸 선택을 하시고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세요 인사에 넣었던 내용이 제가 쓰는 글의 내용이 되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목 등록은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대박 나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두 개잖아요. 두 개면은 이제 제가 저는 여기 등록을 아까 좀 많이 했었는데 353개의 게시판이 있죠. 그러면은 총 제가 쓰는 글의 횟수는 353 예, 게시판마다 그러니까 한 게시판에 이 두 글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을 넣은 만큼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3 곱하기 2니까 706이 되겠죠. 그러니까 706의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새인사로 하고 예, 백링크 설정은 예, 이제 백링크란 게 있을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숨겨서 넣어줄 백링크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예. 이거 뭐 개수는 여기에 넣으시는 개수 자체는 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예, 이걸 다 넣는다 그래도 여기 지금 백링크 개수가 10개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한 게시판에 내 게시글을 등록할 때 그 한 게시물에 백링크를 10개씩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해 놓은 거를 예, 랜덤하게 10개만 뽑아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게시판 등록기 시작을 누르시면 예, 바로 등록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걸 멈추고요. 네, 이제 지금 일단 2건 발송한 거죠. 그래서 작성한 거를 선택을 하면은 예, 여기 보시면 새해 대박 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쓴 글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까 치환한 새해 대박 나세요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소스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백링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숨겨서 백링크를 넣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새해 대박 나세요. 그리고 예, 똑같이 글이 써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 지금 발송하시다가 멈췄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 작업 진행하실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또 발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쓰다가 뭐 화면 멈췄다 그래서 할 경우에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수직 컨텐츠로 등록하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등록 개수는 한 게시판에 몇 개씩 등록을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2개씩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제목을 2개 넣은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목 직접 첨부해서 아까 제목을 2개 넣었던 거랑 3개를 넣으면은 3개 넣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한 게시판에 3개씩 여기 등록한 개수만큼 쓰라는 겁니다. 한 개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시판 이제 등록하는 게시판에 한 개씩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컨텐츠 선택이란 거는 예, 이 게시판 그룹이랑 똑같죠. 게시판은 이제 게시판의 분류를 적용했을 경우고 이 수직 컨텐츠 선택에 나오는 분류는 이제 설명드렸던 컨텐츠의 수직기에서 지정해 놓은 예, 분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 선택 굳이 안 하실 거면 그냥 전체로 놓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링크 부분은 예, 이거 누르시면 백링크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 필수가 아닙니다. 예. 해서 수직 컨텐츠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백링크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약간 딜레이가 생겨요. 예, 등록입니다. 지금 353건이잖아요. 왜냐면 등록 개수 한 개씩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판별로 글이 한 개씩밖에 안 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등록 게시판 등록 결과를 보면은 예, 성공과 또 실패도 나오게 되죠. 실패가 되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가 나옵니다. 시간 초과라고 됐죠. 그 나온 사유 부분은 이쪽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초과, 글 작성 시 해당 사이트에 시간 초과로 등록시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되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 사이트 자체에 딜레이, 그러니까 접속 자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 시기에 등록하는 시기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성공된 부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예, 우주소녀 은서 성소 예, 지금 보시면 우주소녀 은서 성소라는 예, 제목을 예, 해서 예, 이렇게 등록이 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결과는 여기서 뭐 해당 게시판을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실패한 게시판은 뭐 삭제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일괄 삭제할 때는 여기서
소트에서 보면 실패만 한 거 쭉 뽑아서 삭제하시게 되면 실패한 사유에 있는 건 다 삭제됩니다. 근데 등록 결과에서만 삭제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게시판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판들도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수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시판 수집기는 보시면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넣어서 그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예, 이 머니버그 보드마스터에서 지원하는, 예, 게시판 타입 그누보드4, 그누보드5, 제로보드4, 제로보드 XE 형태의 게시판을, 예, 다음 API를 이용해서, 예,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게시판들을.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다음 API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개구리, 너구리, 오징어,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예, 페이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구리, 뭐 오징어, 예, 뭐 해서 넣은 키워드별로, 예, 페이지별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조합 형태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게시판들을 찾을 수 있게. 중요한 거는 이 검색 키워드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이건 정말 예제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들어다 판매하는 솔루션들은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는 사용자분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도구가 좋은 만큼, 예, 노력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시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예, 더 많은 효율과 효과를 보시면서 더 많은 사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예, 그런 부분만 조금 예, 인지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타입으로 검색을 해 나갑니다. 예, 검색이 끝나면은, 예, 이제 중복으로 수집된 게시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 수집이 완료됐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수집 게시판으로. 그래서 쭉 이렇게 수집한 게시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해당되는 게시판들 형태들이 막 나오죠. Z보드라든지 뭐 그누보드, 이건 그누보드 타입이죠. 보드.php 물음표 보드 언더바 테이블은 이런 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게시판들을 수집하시면 되고, 요 앞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누보드 4랑 5를 나눌 방법은, 예,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처음에 수집이 되거나 그누보드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누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수집이 되더라도 무조건 글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해당 게시판들을 들어가서 이 게시판이 글을 써도 되는 게시판이냐,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관리자가 우리 게시판에다가 스팸글 쓰면은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집한 게시판 리스트가 나오고, 이 부분들도 또 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는 이제 수집된 게시판에서 이제 제 그누보드에 대한 것만 아까 제 일괄 등록할 때 그 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드는데 이걸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GM4 ID, 뭐 GM4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언어 셋이나랑은 다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거기에 좀 양식을 맞춰 주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은 했습니다. 예, 노력은 했고, 뭐 선택 제외 삭제, 예.
그 다음에 뭐 전체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수집 제외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외하신 걸 그러니까 다시 승복, 그러니까 여기 제외한 도메인들은 이 수집을 할 때 또 똑같은 것도 내가 어쨌거나 확인을 한 것들에 대한 거는 제외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수집이 안 되게 그거는 배제하고 수집을 제외를 시키고 예, 찾을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제외면은 이게 다 전체 수집 제외 리스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선택 제외면은 제가 선택한 것들이 요 수집 제외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제외 삭제는 예, 그 제외시킨 것들에 대해서 그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외된 것들을 삭제하는 기능이죠.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뭐 많이들 활용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게시판 등록기는 총이라면 그 게시판 리스트는 총알입니다. 당연히 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 총 갖고서 그냥 때릴 거면은 예, 그냥 뭐 방망이에 들고 때리는 게 차라리 낫겠죠. 예, 총은 말 그대로 총알 가지고 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그 총알은 게시판 리스트고, 그러니까 제 수집기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수집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거 뭐 수집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수집할 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수집을 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아시는 분은 다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게시판 수작업 추출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검색 사이트 뭐 N사, G사, D사 등에서 검색창에 검색을 하여 검색 결과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 실제로 검색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검색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예. 이 보시면 1.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 문장을 검색하는 일치 검색입니다. 예.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일치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누보드만 가지고 다른 거 똑같으니까. 예, 이건 네이버에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음도 똑같고. 예,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누보드로 된 사이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바카라라고 쳤어요. 그럼 바카라 키워드 내에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다 뭐 개구리 해볼까요? 개구리 예, 개구리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뭐 이거를 최신순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근데 최신순으로 볼수록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관련도 순으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처음에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게시판들을 예, 추출하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 그누보드 된 사이트구나.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추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소 책에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예, 쌍따옴표를 묶고 키워드 아까 이제 개구리 넣었던 부분이죠. 넣고 키워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있고, 또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를 검색하는 포함 검색이 있습니다. 예, 개구리 키워드 뒤에 쌍따옴표는 이렇게 앞에 플러스로 해서 주죠. 그러면 개구리란 키워드에서 이 보드.php에서 요 뒤에 있는 플러스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포함하는 검색 결과만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그누보드인 주소들 검색 결과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예, 그너 보드들만 추링이. 그러니까 일치 검색이 제일 많이 찾기 나오시고, 어차피 병행해서 하시면서 서로 다른 타입의 게시판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개골이라고만 키워드 넣고 검색하시면은 그누보드 이런 식으로 찾기 힘듭니다. 뭐 제로보드, 뭐 XE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면은 이게 조금이나마 게시판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라고 제가 일단은 적어 놓은 거고요. 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그누보드 같은 경우 회원가입을 할 때, 예, 그누보드 회원가입할 때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 버튼이 없어요. 근데 그런 회원가입을 해야만 글을 써야 돼요. 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게시판 주소죠. 근데 여기 이제 bbs 슬래시 이 보드.php 요 뒤에 부분 지우시고 register.php라고 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BBS 주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뭐 BBS 2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꾼 경우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BBS 2 슬래시 register.php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가능 게시판 선별법입니다. 예, 이거 순수하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예. 일단 게시판 리스트에 최종 등록일이 언제인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글 써 있고 뭐 2016년 2017년 됐죠. 예, 됐는데도 등록된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등록이 안 되게 막아놓은 게 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이 게시판 글이 써지나 안 써지나 막 이렇게 붙잡고 시간, 예, 소중한 시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예, 그냥 제가 다른 게시판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글쓴이가 관리자인 경우, 이런 게시판은 그 사이트 관리자만 글 쓸 권한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때문에 뭐 글 쓸 방법이 없어요. 권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관리자가 스팸 게시물 등록에 대해 별도 공지 여부라 있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 게시판에 스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뭐 신고하겠다, 처벌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특별히 공지하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성이 잘 되다 갑자기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예, 등록 결과가 비정상 작성 시도, 파일 접근 권한 없음, 해킹 해지 심의 차단이라면, 예, 서버 자체적으로 스팸 해킹, 디도스 공격 등으로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서버에서 막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일 권한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등록 게시판 수는 적은데 아까 설명드렸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접근, 이제 등록하는 경우가,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 예, 긴 시간 조금 더 이번에는 사용 설명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솔루션에 대한 팁이나 그런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또 이래 보니까 근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영상이.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예, 설명해드려야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잘 활용하시고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하시고 나서, 예, 그러니까 보시고 나이대 필요한 솔루션이다 생각되시는 경우엔 보시고,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또 이렇게 드리면은 또 그냥 딱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예, 일단 제 연락처 같은 경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7262-9288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닷컴이고요. 그러니까 이메일, 예, 레이트도 이걸로 씁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신 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카톡 아이디가 MRKJ의 MAN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 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목소리 톤이 약간 친절한 목소리 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혹시라도 전화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이 때문에 틱틱거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목소리가 약간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전에 한번 몇 번 이제 제 목소리 톤 때문에 약간 기분 나빠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용 설명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이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